공탁법. 이제 채권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총 7문제 나온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탁 유형에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이 있는데 권리공탁이 뭐냐? 제3채무자가 채권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공탁, 금전채권 일부 압류 시 전액 공탁 가능 요 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3채무자가 뭐냐? 채권자가 있고 여기 채무자가 있죠. 채무자. 근데 채무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빚 그거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따지면 채무자가 채권자, 채무자 요런 식으로 관계되는 거를 그냥 제3채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압류가 당했죠. 근데 제3채무자가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다른 걸로 공탁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금전채권 일부 압류 시 전액으로 공탁을 해야 된다. 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류 시 요 일부 압류된 범위나 OR 요 전액, 범위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요 소리고요. 자, 권리 공탁은 자기 권리 안에서 공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의무공탁. 의무공탁은 배당 요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금액 또는 배당 요구 금액 범위 내에서 공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무조건 공탁을 맡게 되는 거죠. 왜냐면 배당 요구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집행공탁. 이거는 이제 압류, 가압류 등 법정 집행 원인을 이유로 공탁. 피압류 채무가 요거를 말하는 거랬죠. 압류 당하는 채무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전액 공탁이 필수예요. 왜냐? 이거는 법원에서 집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미공탁 시 변제 효력 없음. 자, 일부만 공탁했을 때 효과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혼합공탁이 있는데 요거는 집행공탁이랑 변제공탁이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공탁은 요만큼만 나왔어요. 근데 내가 변제를 더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변제공탁으로 다른 이제 채무에서 상환이 됩니다. 요 소리고 제3채무자의 공탁금액 결정은 이제 압류금액 한도대 아니면 배당 요구가 있을 때 배당 요구 금액이랑 이제 내 실제 집행의 금액 둘 중 비교해가지고 작은 금액으로 산정시킵니다. 왜냐면 당연히 요구는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제 진 빚은 더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채권자 존재만으로 전액공탁 불필요. 요 뭔 소리냐? 같은 채권이 있는데 요 부분이 A가 제3채무자고 요가 B3채무자예요. 그러면은 A는 자기에 향하는 부분만 공탁하면 되겠죠.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민사집행법 적용 가능하다. 요 소리고 공탁관이 통지 누구한테 해야 되냐? 자, 피공탁자. 공탁을 당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공탁 통지서 발수가 필수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알아야 공탁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니까. 그리고 압류, 가압류, 체납 처분권자. 이 사람한테도 공탁 상실 통지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압류, 가압류, 체납 처분권자한테 공탁 그거 통지했으니까는 니네 뭐 해당되면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통지해야 되고 형사공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를 알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뭐 형사법에서 뭐 고발이 돼가지고 이제 벌금이 나는데 벌금은 때렸는데 일단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해자 특정 불가. 그럴 때 이제 형사공탁을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랑 검찰에 통지를 합니다. 왜냐? 만약에 뭐 국가 전봇대를 박았어요. 그러면 벌금이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이 벌금을 공탁에 맡겨가지고 검사나 이 법원에서 들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은 만약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은 찾아서 줘라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혼합공탁,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 경합 시 이제 모두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공탁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혼합돼 있을 때는 해당되는 사람한테 모두 통지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집행공탁 관련 중요 규칙이 있습니다. 피압류 채무 전액 공탁이 필수예요. 자, 당연하겠죠. 일부만 공탁하면은 집행공탁 효력이 없겠죠. 그 다음에 압류 경합. 자, 후발 압류, 가압류 도달 전에 집행공탁 가능하다. 뭔 소리냐 이게. 이제 그 압류되기 전에 전 공탁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요 압류 부분이 이제 공탁 파트로 넘어가서 집행공탁이 가능하게 됐다.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압류랑 체납처분 경합. 요게 뭐 추신금의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해야 된다. 이 소리 있는데 이거는 문제로 보는 게 더 편할 거고요. 후발 압류, 가압류. 집행공탁 후 도달 시 효력이 없다. 요게 요 소리입니다. 이 경합됐다는 소리. 도달 전에 집행공탁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 압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경합시켜버린다.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압류 금액 초과분. 이거는 변제공탁 처리예요. 그래서 공탁자 회수 청구 가능합니다. 당연히 내가 이만큼만 공탁해야 될 거를 모르고 이만큼 다 공탁을 해버렸어. 그럼 요거를 다시 돌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출금 청구, 집행공탁 후 압류가 실효되더라도 법원의 지급 위탁이 필요해요. 왜냐? 압류는 사라졌는데 압류 사라졌다 나이스 이제 빼야지 하고 이렇게 꼼수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지급 위탁이 필요하고 후속 압류 도달 시 공탁과는 즉시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안 알려줬다가 이거 그 꼼수 써서 이제 뭐지? 왜 공탁 맡겼지? 다시 돌려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압류 도착한 거 이미 공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공탁서 작성 포인트는 피공탁자 누가 공탁해야 되는지 이거 당연히 필수 기재고요. 공탁 사유 신고 무조건 사유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면 뭐 이것 때문에 공탁했습니다. 알아야지 이제 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이 파트구나 하면서 들고 가니까는. 그리고 회수 청구 가능 여부는 압력 효력이 미치는 금액 초과 부분만 회수 청구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요거 압류가 실효되었을 때 지급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하고요. 1번 권리공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제3채무자에 대해서 대위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채권자 대위 판결이 확정된 후 피대위 권리를 피압류 채권으로 하는 다수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순차적으로 송달될 경우 제3채무자는 따라 권리공탁을 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에도 이를 강간 채 전에 배당됐대요. 이미 배당됐대요. 자, 그래서 압류 채권자는 배당표에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 이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 자, 지금 압류가 무효랬죠. 근데 배당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한테 이거 배당 잘못했다 하면서 배당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3채무자는 공탁 신청 시 압류 결정문의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원본은 필요 없고 왜냐면은 압류 당했으니까 이거 공탁합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본을 첨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공탁한 후에 압류 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명령의 지급 위탁에 의하지 아니한 채 직접 공탁금을 출금할 수 있다. 아니죠. 지급 위탁은 필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뭐 실질적으로 잘 빠져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의무 공탁. 옳지 않은 것.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 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맞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왜냐면 거듭 압류 명령이 왔기 때문에 전액 내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3번.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할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맞죠? 자, 그리고 4번. 공탁 의무가 발생한 경우라도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이 아닌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게 직접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탁 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공탁 의무가 발생했잖아요. 공탁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정당한 추심 채권자 1인에게 직접 변제했다고? 이거 확인 어떡할 건데?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다.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멸 주장할 수 없어요. 자, 5번. 제3채무자가 배당권자, 추진권자의 공탁 청구에도 불구하고 공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공탁을 명하는 추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죠? 자, 공탁 간의 공탁 통지서 내지 공탁 사실 통지서 발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채무자가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 압류 채무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하고 압류 채권자에게는 공탁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 채권자에는 공탁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맞죠? 자, 이거 똑같은 소리죠. 5번.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병제 공탁하는 경우 공탁관은 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송부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제3채무자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채권 양도 통지를 받아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생하고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공탁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것도 자, 죄송한데 1번부터 틀렸네요. 자, 지금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 일부에 대해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 했어요. 그러면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하고 압류 채권자에게는 공탁 사실을 통지 안 해도 됩니다. 왜냐? 금전채권은 어차피 다 납입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문 2개는 한번 읽어만 볼게요.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 되고 가압류 채권자 및 체납처분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여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맞고요.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것인지 집행공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홍락공탁을 할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 조문, 사유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 청구, 추진 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도 맞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4번. 처분금지 가처분이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자 불합치에 의한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도 할 수 있다. 자, 채권자 불합치는 일단 빚은 졌는데 제3채무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공탁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집행공탁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행공탁은 이제 배당 절차 진행을 정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면은 배당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처분금지 가처분은 사실 이 배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공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채권자 불합치에 의한 변제공탁은 할 수 있습니다. 5번. 각각 을에 대하여 이제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갑에 대한 병이 갑에 대해 600만 원의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상황에서 자, 갑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을 거야. 근데 갑의 채권자인 병이 600만 원의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상황에서 자, 요만큼을 압류했어요. 그러면 갑이 채무자, 을이 3채무자, 자, 요 병이 채권자 이렇게 되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자, 을은 갑의 다른 채권자인 병인가? 또 이게 있대요. 갑에 대한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대여금 채권 전액인 1,000만 원을 공탁해야 된다. 자, 을이 갑의 다른 채권자. 얘가 갑에 대해서 5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알게 돼요. 그럼 이제 합치면 1,100만 원이죠. 그러면 어차피 자 자, 지금 을이 지금 3채무자죠. 3채무자는 전액 올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금액만 공탁하면 돼요.
그래서 500만 원 이건 상관없어요. 500만 원 이건 상관없고 삼채무자는 전액 해당되는 금액만 공탁 가능. 자, 그 다음에 병의 압류가 그 범위를 6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갑의 다른 채권자인 얘가 갑에 대해서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배당 요금을 하였다면 3채무자인 을이 공탁해야 되는 금액은 600만 원이다. 이거 맞죠? 왜냐면 압류 범위가 600만 원으로 제한되고 있어요. 이제 자, 배당 요구서를 받았으면 해당되는 금액만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 가능. 맞고 이제 병의 압류가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이번에는 제한을 안 했어요. 갑의 다른 채권자인 갑에 대한 500만 채권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을이 공탁해야 되는 금액은 600이 아니라 1000만 원입니다. 전체 다 내야 돼요.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갑에 대하여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얘가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압류 명령을 받은 후 공탁을 청구하였다면 을은 1000만 원을 공탁해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얘도 맞아요. 왜냐? 지금 얘가 갑이 을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의 압류 명령을 받은 후 공탁을 청구하였대요. 자, 그러면은 초과 명령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소리입니다. 자, 답은 니은 리을인데 자, 갑에 대하여 갑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얘가 채무자겠죠. 채권자겠죠. 근데 갑이 1000만 원이 이제 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얘가 갑이 을에 대한 대금 명령을 받은 후 이제 채권자가 또 공탁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을은 전체적으로 다 공탁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압류 플러스 압류가 있으면은 전체라고 했죠. 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삼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여기 따라 금전채무 일부가 압류되어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 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삼채무자가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유효하려면 피압류 채무에 해당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하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한 배당 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액원에 대해서는 변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 아니죠. 자, 지금 공탁이 수리됐고 이미 배당 절차 끝났어요. 그럼 이미 변제 효력이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
대여금 채권 100만 원에 대해서 갑의 압류 결정. 가압류 결정 100만 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갑이 가압류 신청 취하서를 가압류 발령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 사무관 등의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지금 가압류 결정을 했죠. 이미 송달이 됐어요. 근데 일단은 취소는 안 왔어요. 취소는 안 왔는데 또 동일한 권리에 대해서 압류 명령이 왔죠. 그럴 때는 압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 경합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다음 금전채권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 금액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민사집행 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 채권을 추심하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된다.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금전채권에 대해서 아무튼 압류가 한 번 있었고 또 압류가 있었어요. 2번 있었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자, 압류금액 총액이 지금 피압류 채권을 초과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 채권을 추심하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해야 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3채무자는 이제 압류도 됐고 체납처분에 의한 그리고 추심도 됐죠. 자, 둘 중 하나를 응해서 채무 변제를 할 수 있어요. 채무 변제 가능 선택해서 채무 변제 가능. 그럼 둘 중 하나 선택하면은 이제 변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3채무자로부터 압류 채권을 추심하면은 자, 이 채무자가 이 추심자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추심한 금액을 공탁해야 돼요. 왜냐? 이 압류 채권자도 있기 때문에 둘이서 이제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면 헷갈리지 말라고.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자, 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이미 집행공탁 후에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 가압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문제네. 그 다음에 각각 을에 대하여 물품 대금 채무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자, 을 그리고 병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갑은 을의 2천만 원 채무자 그리고 갑이 채권자가 되겠죠. 근데 병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집행 채권액 1,000만 원 및 얘 뭐라 했지? 아무튼 얘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전달받았대요. 그러면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얘가 지금 채무자가 됐고 3채무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이제 1000만 원. 예, 10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500만 원. 송달받고 물품 대금 채무 2천만 원을 집행공탁을 하려고 한다. 이 전체를 집행공탁하려고 했대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탁 사유신고는 병의 채권 압류 명령을 발행한 집행법원에서 해야 한다. 자, 순차적으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얘가 1순위죠. 그러면 먼저 하면 됩니다. 자, 순차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갑은 공탁금액 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죠? 왜냐면 총 2천만 원인데 합치면은 1,500만 원이니까 이것도 맞고 위공탁이 성립한 후 얘가 얘 압류가 모두 실효된 경우 얘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을은 지급 위탁 조차를 의하지 않고 공탁금액 출구 청구 못합니다. 실효됐어도 이 절차를 밟아야 돼요. 리를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위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 출구 청구권에서 얘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300만 원이 공탁수에 도달한 경우 공탁가는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자, 지금 공탁이 성립한 후에 공탁금 출구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가 나온 거죠. 그러면 사유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 얘는 출국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 거고 위에 보시면은 어딨지? 여기 얘는 이제 물품 대금 채무에 대해서 지금 명령을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른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유신고 안 해요. 그러면 기은, 니은 아니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